일산에서 회사 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에겐 믿기 힘든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사랑했던 아내의 숨겨진 비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직도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소름이 끼쳐서 힘든 상황입니다. 공포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보다 끔찍하고 경악할 만한 이야기이니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운 좋게 취직을 해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28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취업의 문턱이 높았던 건 마찬가지인 건 다들 아시죠? 저는 스펙이 뛰어나지 않은데 무슨 운이 따랐는지 목표하던 일이 술술 풀렸답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직장에서 야근을 밥 먹듯 하며 일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30의 나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 크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에만 전념했죠. 그리고 주말에도 거의 회사에 나왔기 때문에 여자를 만날 기회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혈기왕성한 남자여서 그런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고백하고 짧게나마 연애를 하긴 했네요.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사랑을 이어가는 데에는 실패해서 사랑에 목말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이 조금 더 흘러 30 중반이 되자 회사 생활에 찌들 만큼 찌들어서 배가 불룩 나오고 눈동자가 퀭하게 변했답니다.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고혈압에 지방간이 있다며 다이어트가 시급하다고 하더군요. 젊은 나이에 제 몸이 이렇게 되어버리니 회의감이 들게 된 저는 다음 날부터 식단을 조절하며 2시간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퇴근해서 온몸이 피로에 절어 있어도 억지로 몸을 이끌고 공원에 나가 달리고 또 달렸답니다.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했더니 임산부 같던 배는 쏙 들어갔고 얼굴빛도 밝아졌으며 눈동자도 총명하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몸매를 유지하려고 운동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했어요. 그렇게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니 옷도 멋있고 예쁜 걸 사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은 농담처럼 저에게 회춘했다며 조만간 예쁜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다는 말을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말이 시가 되었는지 공원에서 런닝을 뛰고 있던 어느 날 처음 보는 여자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스타일이 멋지시네요. 매일 여기서 운동하시죠? 자주 본 것 같은데? 아, 네. 거의 매일 나와서 뛰고 있어요. 그쪽도 자주 뛰러 나오시죠? 저도 몇 번 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녀의 얼굴이 엄청 예쁘고 몸매도 뛰어나서 볼 때마다 말을 걸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용기를 내기도 전에 먼저 말을 걸었고 연락처까지 물으며 다음에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말을 걸었어요. 시간 괜찮으면 저랑 식사를 하실래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저야 영광이죠. 지금 바로 식사하러 가실래요? 제가 맛있는 거 쏘겠습니다. 그럴까요? 역시 어젯밤 꿈자리가 좋더니 오늘 좋은 인연이 오려고 그랬나봐요. 어서 가요. 저는 횡재한 기분으로 그녀와 비싼 대하를 먹으러 갔고 거기서 수다를 떨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답니다. 통성명과 나이, 직업, 사는 곳까지 공유하고 길고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승수 씨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가 봐요. 일만 하느라 연애를 거의 못했다니 너무 억울하시겠어요. 아니에요. 30이 넘어서부터는 결혼할 여자를 만날 때까지 그게 여자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오, 결혼할 여자를 기다린다니 저랑 비슷하네요? 사실 저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게 사는 게 소원이거든요. 아들, 딸 낳고 가정을 꾸리는 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 사업이 바빠서 주말에 거의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더니 남자를 만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공원에 운동하러 나올 때마다 승수 씨가 눈에 띄었고 집에서도 생각이 났답니다. 꼭 승수 씨를 내 남자로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죠.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미선 씨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가며 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머리까지 똑똑한 것 같아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선 씨. 사실 저도 미선 씨를 보고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미모가 너무 뛰어나셔서 감히 말도 걸지 못했죠. 어머, 그럼 우리 두 사람 통한 거네요. 우리 사귈까요? 여자에게 대시를 받는 게 처음이라 당황스럽긴 했지만 미선 씨 같은 미인이 고백을 해주니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사귀겠다고 대답했네요. 네, 좋아요, 미선 씨. 우리 잘 만나봐요. 꼭 좋은 인연이 되면 좋겠네요. 이제 사귀는 사이니까 말 놔요. 제가 2살 어리니까 오빠라고 불러도 되지? 승수 오빠. 어? 그래, 니선아. 그렇게 사랑은 갑작스럽게 찾아와 저를 들뜨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선이와 사귀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좋았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만나면 그렇게 달콤하고 기쁘더라고요. 매일 짧게라도 잠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미선이는 저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선물을 잔뜩 해주었습니다. 미선아, 이게 다 뭐야? 옷이랑 신발이네? 이거 다 나 주려고 산 거야? 오빠 스타일이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돈 좀 썼어. 한번 입어봐. 고맙긴 한데 내가 입는 스타일이 아니네. 난 편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다니잖아. 이 바지는 스키니잖아. 이런 건 20대 애들이나 입는 거지. 내 나이에 입기에는 부담스러워.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나이가 들어 보이지. 스키니가 얼마나 세련되고 젊어 보이는데. 그리고 오빠는 다리가 길어서 잘 어울릴 거야. 또, 칙칙한 색의 옷은 그만 입어. 오빠는 밝은 톤의 옷을 입는 게 훨씬 잘 어울릴 거야. 어서 옷도 입어보고 신발도 신어봐. 미선이의 성의를 봐서 옷과 신발을 신어봤는데 많이 어색했답니다. 하얀 셔츠에 오렌지색 가디건, 그리고 다리에 타이트하게 달라붙는 스키니까지. 어색해서 당장 벗고 싶었네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박수를 치며 오빠, 너무 멋있다. 10살은 어려 보여. 앞으로 이렇게 쭉 입도록 해. 앞으로 내가 코디해줄 테니까 다른 옷은 입지 마. 라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입혀주는 대로 입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 말을 들어서 나빠질 게 뭐가 있나 싶어서 따르기로 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제 머리 스타일을 바꿔야겠다며 비싼 헤어샵으로 데려갔어요. 오빠, 투블럭 머리 스타일로 자르자. 입체감 있는 머리를 해야 더 어려 보이고 멋있을 거야. 투블록 스타일? 그것도 젊은 애들이나 고수하는 스타일이잖아. 나 같은 직장인이 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미선아, 그냥 평범하게 자르면 안 될까? 제 말에 여자친구는 입을 삐쭉 내밀며 뭐야?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 싫다는 거야? 그럼 오빠 마음대로 하고 살지. 뭐하러 날 사귀는 거야? 하며 미용실에서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급하게 붙잡고 알았어, 미선아. 자기가 하라는 대로 잘할 테니까 비치지 마. 라며 수긍했답니다. 이윽고 어색한 머리 스타일로 자르고 웨이브 파마까지 하고 일어서자 미선이가 박수를 치며 브라보! 내 남친 진짜 멋있다. 연예인 보는 것 같다. 라고 기뻐했답니다. 자꾸 멋있다고 띄워주니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진짜 괜찮은지 들여다봤는데 머리 스타일과 옷 스타일이 완전히 바뀐 제 모습에 만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입던 옷들은 모두 버리고 여자친구가 사라는 옷만 골라서 사서 옷장을 채웠답니다. 저의 달라진 모습에 친구들도 칭찬이 자자했어요.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더니 스타일이 멋있게 확 달라졌다며 앞으로도 제 스타일을 유지하면 좋겠다고 말해주었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미선이와 알콩달콩 연애를 했더니 제 나이가 37이 되었어요. 부모님과 친척들이 결혼하라고 난리였고 저도 가정을 꾸릴 때가 온 걸 느껴서 미선이에게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미선아, 우리 연애도 할 만큼 했고 서로가 잘 통하는 것 같으니까 결혼하는 게 어때? 결혼하자고?
좋아. 오빠와 함께라면 평생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으니까 받아주도록 하지.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뭔데? 말해봐. 절대 살찌면 안 돼. 지금 몸매를 유지해야 해. 옷도 항상 내가 입으려는 대로 입고 말이야. 그리고 외모 관리도 꾸준히 하도록 하고. 난 남자 외모에 크게 신경 쓰는 스타일이니까 결혼 후에도 날 계속 설레게 해줘야 해.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지금껏 미선이 네가 입으라는 대로 입으면서 살아왔잖아. 그리고 매일 열심히 운동해서 이 식스팩을 유지하도록 할게. 그리고 옷도 자기가 입으라는 대로 입고 머리 스타일도 지금처럼 유지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좋아, 그럼. 바로 결혼 준비 시작하자. 일단 오빠, 보톡스부터 맞으러 가자. 이마에 주름하고, 턱에 좀 맞아야겠다. 그럼 더 갸름하고 시원해 보일 거야. 보톡스? 그런 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알겠어. 뭐 간단한 시술이니까 해볼게. 그래서 결혼 전 보톡스와 팔자주름 필러까지 맞으며 얼굴을 가꾸었네요. 결혼을 약속한 지 석 달 만에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되었고 꽤 좋은 아파트 전세를 마련해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꿈에 그리던 아내와 같이 잠을 자고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결혼 직후부터 까다롭게 굴었답니다. 신혼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산책하려 가렸는데 추리닝을 입은 저에게 잔소리를 하더군요. 오빠, 그렇게 입고 나가려고? 창피하게 왜 이래? 빨리 가서 지난주에 산 옷 입고 나와. 자기야, 집 앞에 산책하러 가는데 불편한 옷을 입고 나오라고? 스키니는 꽉 끼워서 산책하긴 별론데. 그냥 대충 입고 편하게 한 바퀴 돌고 오자. 싫어. 난 내 남자가 후줄근한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걸 보기 싫다고. 어서 멋있게 차려입고 나와. 그래서 전 셔츠에 스키니 바지를 입고 산책거리를 거닐었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아내의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었고 좋게 생각하면 저에게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기분이었는데 저는 후자로 생각하고 아내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계속 따랐습니다. 저희 결혼 생활은 크게 문제되는 게 없었어요. 사업을 하는 아내가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도 한 번도 돈에 대해 잔소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부간의 돈 문제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결혼을 정말 잘했다고 여겼답니다. 결혼 생활 2년이 지나는 동안 부부 싸움은커녕 금슬이 날을 갈수록 좋아져서 집에만 가면 천국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과장 진급에 물을 먹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저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들이 제 상사가 되는 걸 보니 속이 썩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화병이 날 것 같아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고 열심히 하던 운동과는 벽을 쌓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 몸에 적신호가 찾아와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이라며 약물을 복용해야 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혈압 약을 먹으며 지냈답니다. 그런데 혈압약 부작용으로 얼굴이 붓고 몸에 살이 급격하게 쪘답니다. 손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을 신지 못해 슬리퍼를 끌고 다녀야 했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아내는 위로와 격려가 아닌 짜증과 막말을 하며 제 손이 닿기도 전에 짜증을 내더군요. 저리가 오빠, 꼭 돼지 같아서 붙어있기 싫어. 얼굴이 그게 뭐야? 호빵맨이라도 되는 거야? 몸뚱아리는 50대 아저씨가 따로 없어.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으니 완전 독당이네. 아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자기야, 내가 이렇게 변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혈압약을 먹다 보니 부작용이 생겨서 그런 거잖아. 몸이 아픈 사람을 이해는 못해줄 망정 내 외모로 왈가왈부하는 게 말이 돼? 오빠, 잊었어? 내가 결혼 조건으로 뭘 말했는지 말이야. 난 늙고 배 나온 남자는 질색이라고. 그리고 혈압약 핑계를 계속 대는데 그건 오빠가 술을 자주 마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진작부터 관리했으면 약 먹을 일도 없고 부작용으로 돼지처럼 퉁퉁 부을 일도 없을 거 아니야. 당신 너무하네. 내 힘든 속사정을 알아주지도 않고 오직 살찌고 못난 모습만 마음에 걸리는 거야?
우리 연애 2년에 결혼생활 3년을 했어. 언제까지 남편 외모에만 집착할 거니? 사실 나 당신이 코디해준 옷 계속 입고 다니는 거 창피해. 내일 모레 40살인데 스키니를 입고 다니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불편한 줄 알아? 회사 사람들이 뒤에서 주책 맡다고 뒷담화까지 한다고. 이 남자 찌질하네. 당신이 몸 관리 못해서 아픈 걸 왜 나한테 위로를 바라는데? 그리고 사람은 외모가 중요하니까 관리를 하라고 한 게 그렇게 억울했니? 또 당신은 옷차림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은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자기들은 그렇게 입지 못하니까 샘을 내는 거라고. 그래서 살찌고 늙어 보이는 내가 싫다는 거야? 내 옆에 오기 싫을 만큼? 돼지랑 같이 살기 싫으니까 당신은 거실 소파에서 자도록 해. 당신 해도 너무하네. 외모가 전부가 아닌데 꼭 이렇게 나와야겠어? 그래야 당신이 정신을 차리고 관리를 할 거 아니야. 관리라면 나한테만 좋아? 당신 건강도 챙기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멋있어지는 거잖아. 아내와 저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지만 아내의 말을 이해하기로 하고 혈압약을 끊고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헬스장을 갔다가 공원에서 미친 듯이 달렸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아내는 저와 같이 다니는 게 창피하다고 다른 곳에서 운동을 했답니다. 약 부장에 오른 찐살을 서서히 빼가며 자신감이 차오르자 아내를 안으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가 바퀴벌레라도 된다는 듯이 비명을 지르며 피하더라고요. 저리 가! 못난이 당신하고는 한 침대에서 자기 싫다고. 내가 살 빼기 전에 내 옆에 오지 말랬지. 돼지 새끼야, 저리 꺼져. 뭐? 돼지 새끼? 진짜 너무한다. 자기야, 너 살 많이 빠졌잖아. 이제 그만 좀 피하고 날 좀 알아주면 안 돼? 당신과 한 침대에서 잔 지 몇 대째인지 알아? 내가 싫다고 하는데 강요하지 마. 부부끼리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그리고 살이 빠지게 뭐가 빠졌다는 거야. 당신 눈에는 뱃살이 출렁거리는 거 안 보여? 얼굴도 여전히 호빵맨처럼 빵빵해서 보기도 싫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면 멀었으니까 나랑 잘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일부러 살이 찐 게 아니잖아.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스트레스 심하게 받아서 고혈압에 걸린 거란 말이야. 남편이 마음고생하는 걸 감싸주고 이해해 줄 수 없어? 그리고 날씬하지 않은 내 모습까지 사랑해 줄 수는 없니? 누가 들으면 회사에서 억대 연봉이라도 받는 줄 알겠네. 꼴랑 몇백 벌면서 유난 떨기는. 난 당신보다 3배는 더 버는 사람이야. 스트레스를 받아도 몇 배는 심하게 받는다고. 그런데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 안 보여? 나 밖에 나가면 아직 20대 후반으로 봐. 전화번호 알려달라는 남자가 여럿이라고. 여하튼 난 뚱뚱하고 못난 당신 모습까지 사랑해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으니까 살을 빼고 스키니를 입을 수 있을 때까지 내 옆에 오지 마. 아내는 오롯이 제 외모만을 보고 결혼했는지 저의 속사정은 들어주지도 않았고 이해해 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나 결혼 생활을 하면 후회하고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던데 저 역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한 제 탓도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며 살이 찌고 머리도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를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아내에게 섭섭하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안간힘을 써서 운동했더니 다이어트에 성공해 신혼초 때의 몸매를 만들었고 스트레스로 빠졌던 머리카락도 다시 채워졌습니다. 거울 속에 돌아온 제 모습을 보자 꽤 만족이 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얼굴에 자글자글하게 자리 잡은 주름을 지우려고 피부과에 가서 보톡스를 맞아 팽팽하게 만들었답니다. 이로써 아내에게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랜만에 분위기를 잡아보려고 와인과 꽃을 사서 돌아갔어요. 안 하던 요리까지 해서 아내에게 바쳤습니다. 여보, 나 많이 달라졌지? 이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어. 이제 날 좀 그만 미워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내가 당신을 언제 미워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난 그저 당신이 정신 차리고 자기 관리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 쓴소리 해줬을 뿐이라고. 뭐?
어쨌든 살이 쫙 빼서 멋있어지긴 했네. 스키니 바지가 딱 맞네. 멋있어졌어. 정말? 당신한테서 멋있다는 소리를 얼마 만에 듣는지 모르겠어. 여보, 우리 와인 한잔하고 오랜만에 뜨거운 마을 보내면 안 될까? 나 그동안 당신을 안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바로 그 소리라는 거야? 알았다, 알았어. 얼른 방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저와 아내는 거의 반년 만에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뜨거웠던지 잊지 못할 밤이었답니다. 다시 아내와 잘 지내게 되어서 기분도 좋았고 회사에도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달라진 외모 덕분인지 거래처와 계약을 연신 성사시키면서 제 입지가 달라졌답니다. 여러 차례 물먹었던 과장 진급에도 무사히 오를 수 있었죠. 하나하나 일이 잘 풀려가니 인생이 그 살맛이 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일찍 하고 아내와 데이트를 하려고 아내 사업장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매일 집에서만 보는 것보다 밖에서 바람도 쐬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 부부관계가 좋아질 것 같았으니까요. 아내가 퇴근해서 나올 시간이 되었는데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서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답니다. 아무래도 회사 일이 바쁜가 싶어서 안으로 들어가 기다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내와 직원들에게 줄 커피를 사서 들어갔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자 젊은 남녀 직원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글쎄, 남자 직원들의 외모 스타일이 저와 무척이나 비슷한 겁니다. 머리 스타일은 물론이고 옷 입은 것까지 똑같더라고요. 한 남자 직원은 아예 저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답니다. 조금 당황해서 쭈뼛거리고 있는데 아내가 나오더니 저를 직원들에게 인사시켜 주었고 대표실로 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당신, 내 사무실에는 왜 온 거야? 집에서 보면 될 걸 뭐하러 찾아온 거냐고. 모처럼 당신이랑 밖에서 데이트를 하려고 왔지.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 많은 데 가서 걷기도 하고 말이야. 그럼 미리 연락을 하지 그랬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니까 당황스럽다. 아무리 부부여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 거잖아. 아, 그렇지. 미안해 여보. 당신이 전화를 안 받아서 무작정 들어왔네. 다음부터는 꼭 연락하고 찾아올게. 그런데 말이야. 여기 남자 직원들 스타일이 죄다 나랑 비슷하더라.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옷 입은 것도 다 비슷해. 스키니를 입는 남자가 흔치 않은데 말이야. 그래? 난 관심 없어서 눈여겨보지 않았어. 직원들이 머리도 무슨 상관이야? 여하튼 여기까지 왔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데이트하러 가자. 그래서 아내 사무실에서 나와 사람 많은 곳에서 데이트를 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제가 살이 찌고 망가졌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아내의 태도에 다른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2세를 낳는 거였죠. 아내에게 임신을 계획하자고 말했더니 예상치 못한 대답이 들려왔답니다. 여보, 우리 애기 낳자. 이왕이면 당신이 닮은 딸이면 좋겠다. 어때? 애를 낳자고? 애기 낳으면 몸매 망가져서 싫은데. 에이, 몸매 가지고 망가지면 어때? 난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도 변치 않고 사랑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한테만 잘 보이면 살아야 할 사람이야? 한 회사의 수장이고 만나야 할 사업가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다들 말은 안 해도 사람 외모를 얼마나 따지는데. 이세는 늦지막하게 40 넘어서 낳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괜히 보채지 마. 당신 나이가 40 넘어서? 그럼 앞으로 5년이나 더 기다리라는 거야? 여보, 그러지 말고 빨리 애기 가지면 안 될까? 내 소원이란 말이야. 글쎄 싫다는데 왜 그래? 여자가 결혼하면 무조건 애를 낳아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 그리고 내가 애를 낳으면 일을 쉬어야 하고 내 회사가 전부 다 매출이 적어질 게 눈에 훤하잖아. 나도 돈을 벌고 있잖아. 과장으로 진급해서 새 식구가 되어도 충분히 부양할 수 있어. 아이고 월급쟁이가 잘난 척하기는. 당신 쥐꼬리 월급으로 무슨 애를 키운다고 그래?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들어간 줄 알아? 아무튼 난 당장 애 가질 생각 없으니까 헛소리 그만해. 안 그래도 사업이 바빠 죽겠는데 쓸 것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내가 신혼 초에는 꼭 아들, 딸에 낳고 부쩍거리며 살고 싶댔는데 생각이 완전히 바뀐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와중에 반가운 연락이 왔어요. 결혼식 때 보고 3년을 보지 못한 동창 녀석에게서 카톡이 왔답니다. 승수야, 잘 지내냐? 얼마 전에 멀리서 널 봤는데 아는 척 못했다. 재수 씨랑 잘 사는 것 같아 보기 좋더라. 현민아, 오랜만이야. 날 잘 지내지? 그런데 얼마 전에 나랑 와이프를 봤다고? 그럼 인사 좀 하지, 자식아. 극장에서 그럴 수 없단다. 어? 영화 끝나고 너랑 재수 씨랑 먼저 나가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지. 극장? 난 영화 본 지 꽤 오래됐는데. 현민아, 아무래도 네가 다른 사람하고 날 착각한 것 같아. 아니야, 분명히 너랑 재수 씨였어. 두 사람 스타일이 평범하지 않잖아. 너 오렌지색 가디건에 파란색 스키니진을 입었던데? 그런 옷을 입는 사람이 흔치 않은 건 알지? 친구의 말에 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 아내의 스타일을 자세히 묘사했고 얼굴도 정확히 봤다고 하니 친구가 헷갈린 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일단 친구에게 맞다. 얼마 전에 극장에 갔었다. 내가 깜빡했다. 현민아, 지금 일이 바쁘니까 다음에 얼굴 보고 술 한잔 하자. 라고 카톡을 보냈답니다. 친구의 연락을 받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아내에 대한 의심이 생겼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니 제 몸이 망가졌을 때부터 외출이 잦았고 집에서도 하루 종일 핸드폰을 잡고 지냈던 게 떠올라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 아내가 씻는 사이에 아내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는데 카톡과 전화통화 목록은 깨끗해 보였습니다. 회사 직원과 동성 친구들의 연락이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녀석이 잘못 봤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며칠 뒤 주말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가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괜히 떠보듯이 당신 숨겨둔 애인이라도 만나러 가? 왜 이렇게 꾸미고 나가는 거야? 라고 말했더니 뭐야,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어. 라며 성질을 내는 겁니다. 못 낀 놈이 성내나는 말이 떠올랐고 아내가 더 수상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며칠 뒤 심부름 센터를 찾아가 아내의 미행을 의뢰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봐 달라고 했죠. 그런데 사흘 동안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아 제가 헛다리 짚은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루를 심부름센터 직원과 함께 미행을 해보고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의심을 거두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알아볼 겸 해서 직원과 둘이서 잠복을 했답니다. 아내는 사업장에서 오전 내내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따로 식사를 하려는지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저와 심부름센터 직원은 조심히 아내 뒤를 따랐는데 골목길을 한참 걸었더니 모텔 골목을 들어섰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제발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혼자 모텔 안으로 들어섰고 카운터에 결제를 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더군요. 이런 경우는 불륜남이 미리 잡아둔 방에 들어가는 거라며 심부름센터 직원이 일러주었답니다. 저는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 믿을 수 없다 말하고 모텔방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불륜 감시만 5년을 했어요. 이걸로 먹고 사는데 이깟 모텔방을 못 들어갈까 봐요. 식은 죽 먹기니 사장님은 뒤에서 구경이나 하세요. 알겠어요. 제 두 눈으로 꼭 확인시켜 주세요. 제발 오해한 것이길 바라며 2층에 올라갔고 직원이 노크라고 말했습니다. 손님, 수건 여유분을 가져왔습니다. 잠시 문 좀 열어주세요. 이윽고 모텔방의 문이 열리자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 이런 경험이 많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반전에 얼마나 놀랐던지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는 저와 상관남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이게 무슨 일이죠? 사장님, 쌍둥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상간남으로 보이는 남자의 스타일이 저와 똑같은 머리 스타일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체형과 얼굴도 너무 닮았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상간남 나이가 저보다 5살 이상이 어려 보였죠. 잠시 말을 잃었던 저는 겨우 입을 때요.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나랑 똑같이 입고 있는 거지? 라고 물었더니 상간남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심부름센터 직원이 사장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제가 사진을 막 찍을 테니까 아내분의 침대 밖으로 유인하세요. 라고 말해서 상간남을 밀치고 들어가 침대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여편네가 백주대낮에 바람을 피워? 당장 기어 나와! 여보, 이러지 마. 우리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대화만 하고 있었다고. 너 외간 남자랑 대화하려고 모텔에 들어오냐?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면 빨리 이불을 치워봐. 제가 이불을 강제로 잡아당기자 아내의 속옷 차림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심부름센터 직원이 카메라 셔터를 연속으로 눌러 사진을 수십 장 찍었답니다. 그러다 직원이 상간남과 아내를 나란히 앉혀두고 사진을 이어서 찍었어요. 자, 사장님. 증거 사진은 이걸로 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손에 쥐어진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알고 있던 아내의 핸드폰이 아니었습니다. 그 핸드폰 뭐야? 나 몰래 핸드폰을 2대 쓰고 있던 거야? 그거 일이네. 그 안에 확인해봐야겠으니까. 여보, 미안해. 나 오늘이 처음이야. 한 번만 봐주고 넘어가면 안 될까? 처음 같은 소리 하네. 모텔 들어오는 게 아주 자연스럽던데 무슨 처음이야? 당장 핸드폰 내놔. 억지로 핸드폰을 빼앗아 카통장을 열었더니 사랑하네 어쩌네 하며 주고받은 메시지와 더러운 사진을 주고받은 흔적이 난무했답니다. 이어서 사진첩을 열었더니 바람 피운 상대들의 사진이 수십 명이 있더군요. 그런데 모두 제 얼굴을 닮은 남자들이었고 옷 입은 스타일도 모두 똑같았습니다. 모든 걸 확인하니 아내가 몸소리치기 무서워졌어요. 당신 이게 다 뭐야? 죄다 나랑 똑같이 생긴 놈들하고 바람을 피운 거야? 옷도 하나같이 똑같은 것만 입고 있잖아. 말해봐. 당신 변태야? 아니. 나는 이런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해서 내가 바꿔준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연애 초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꿔준 것처럼 바꿔준 거란 말이지? 참나, 기가 막힌 년이네. 넌 나 하나로 만족이 안 돼서 나랑 똑같은 놈을 만들어서 바람을 수없이 피워온 거구나. 아, 그러고 보니 당신 회사 남자 직원들 옷차림이나 스타일이 왜 하나같이 나랑 똑같은 줄 알겠다. 일부러 그런 스타일의 남자 직원을 뽑은 거구나. 진짜 요상한 년이었어. 당신 말이 맞아. 난 좋아하는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거든. 어쨌든 간에 당신이 관리를 잘못해서 배 나오고 머리가 빠지면서 정남이가 떨어져서 당신하고 비슷한 남자를 찾게 된 거야. 대리만족을 위해서. 이건 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걸 말이라고 앉아있냐? 이 더러운 년. 바람 피운 상대가 10명이 넘는다고? 정말 대단하다. 사업한답시고 버는 돈으로 상간남들한테 나랑 똑같이 피고 머리 스타일 바꿔주면서 실컷 즐겼네. 모두 네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네 욕구를 채운 거지. 너 같은 년이랑 결혼한 게 믿기지 않는다. 오늘부로 너랑 나 끝이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아내는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이러지 마. 나는 그저 변해가는 당신을 보고 비슷한 남자를 찾은 거야. 이 남자들이랑 데이트를 하고 잠자를 할 때 자기를 상상했다고? 나의 진짜 사랑은 당신 하나뿐이란 말이야. 용서를 빌며 하는 소리가 너무 황당해서 아내의 뺨을 날려버리고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 발정난 년이. 이 도라이 사이코 정신병자야. 그걸 변명이라고 내놓는 거냐? 와, 진짜 소름 끼치는 년이네. 너 같은 여자라고 단 하루도 못 살겠으니 무조건 이혼 소송할 줄 알아. 내가 제대로 된 복수로 생지옥이 뭔지 보여주겠어.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당신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른 남자한테 다 정리하려고 했어. 그런데 쉽게 멈추지 못했던 거야. 내가 정신과에 다녀서라도 고칠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한 놈도 아니고 10명이 넘는 놈하고 그 짓거리 했는데 봐달라고? 야, 이년아. 너 같으면 내가 여러 명의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봐줄 거야? 당신이 억울하면 지금이라도 바람을 피워. 그래서 균형을 맞추면 되잖아. 난 다 이해할 수 있어. 진짜 제정신이 아닌 년이구나. 니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오만정이 떨어지는 건 물론 역겹고 소름이 끼쳐.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모텔방에서 나가려는데 아내가 제 다리에 매달려 여보, 그럼 합의 이혼을 해주면 안 될까? 괜히 소송까지 가서 날 파탄내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 나 사업하는 사람이라 소문나면 좋을 게 없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좀 봐주라, 어? 하며 끝까지 진상으로 나오더군요. 전 대답할 가치를 못 느껴 아내를 뿌리치고 심부름센터 직원과 나왔습니다. 저와 직원은 증거를 한참 동안 정리했는데 바람핀 상간남의 사진들을 보고 연신 놀랐어요. 하나같이 저와 똑 닮은 남자들이어서 제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답니다. 직원도 오랜 시간 불륜을 잡아내는 일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제 아내가 가장 무서운 여자로 기억될 것 같다는 말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직원이 상간남들의 신상을 이틀 만에 알아줘서 고소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렇게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소장과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아내와 만나게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판사님은 아내가 10명이 넘는 상간남과 바람피운 사실에 혀를 차며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상간남들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도 모두 받게 되어서 제대로 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네요. 하지만 제 복수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아내를 파면시킬 계획으로 시청신문고에 글을 올렸어요. 나라 돈을 받아 사업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큰 문란을 일으키는 파렴치한인데 사업을 계속해도 되겠느냐며 사진과 카톡 증거들을 보내주었죠. 그랬더니 시청에서 조사관들이 나와 아내 사업장을 폐업시켜버리고 그동안 받았던 지원금과 위약금까지 청구했답니다. 덕분에 아내는 하루아침에 망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이젠 저와 똑같은 남자를 만나 자기 인형처럼 입혀주고 꾸며주는 짓거리는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후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동태를 살펴달라고 의뢰했더니 글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답니다. 생각해보니 남자를 그렇게 밝히니 그 일을 한다는 게 그닥 놀랍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를 배신하고 농락한 아내에게 처절한 복수를 해준 것 같아 속 시원함을 느끼며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처가 잊었던 옷을 모두 버려버리고 예전에 제가 입던 옷을 찾아 입게 되었고 머리 스타일도 짧게 잘라 완벽하게 변신했어요. 그놈의 스키니를 그제야 탈피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운동을 억지로 하지도 않았고 배가 좀 나오고 살이 찌는 것도 일체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저의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줄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 거라 여기고 2년을 기다렸죠. 그렇게 제 나이 42살이 되자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만나 인사를 하고 친해지다 보니 서로가 동시행인 걸 알고는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고 데이트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녀는 제가 글을 쓰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아내가 되어 있었답니다. 이렇게 남편을 자기 인형처럼 만든 것도 모자라 남편 얼굴을 닮은 남자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바람을 피웠던 전처 이야기를 들려드렸네요. 정말 소름 끼치는 여자 아닌가요? 제대로 복수를 해주긴 했지만 가끔 스키니 바지를 입은 남자를 보면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란답니다. 만약 그 여자와 계속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면 아직도 스키니 바지만 입고 다녔을 겁니다. 이젠 나이에 맞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하고 있으니 천만 다행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